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법 제22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저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면 바로 몇 명?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이하예요. 두 번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 훈련을 지도 감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인, 소방 특별 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 훈련을 뭐 할 수 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소방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다음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체 점검했을 때. 다음 소방시설법 제26조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다음 세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는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빌려주면 안 되고요. 네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다음 소방시설법 제27조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자,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냐면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성년 후견인이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다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소방시설 관리사의 관리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격사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28조. 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의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2년 이내 안에서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2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리고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성실하게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죠?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그리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마지막으로 바로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아까 봤었죠? 그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자격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와 취소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보세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바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네, 바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30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좀 전에 했었던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사유와 거의 유사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네 번째,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4번까지는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사유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다섯 번째 볼게요. 자, 임원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자, 그 회사의 임원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입니다. 이거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바로 신고해야 할 대상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예요.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해야 되는 사람도 시도지사고요. 그리고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대상도 똑같이 시도지사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등록도 하고 변경사항도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입니다. 이거는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에 대한 사항이에요. 잘 보세요. 자,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죠.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가 있지만 소방시설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을 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항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제35조 과징금의 처분입니다. 과징금. 자, 보실게요.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즉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바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정지가 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저기서는 과징금의 액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에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입니다. 소방용품이에요.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누구라고요? 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바로 소방청장에게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청장이에요. 다음 두 번째, 형식 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 검사의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그리고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그리고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용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소방용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진열할 수도 없고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제37조 형식 승인의 변경입니다. 자, 변경사항이에요. 보세요. 형식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누구예요? 소방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소방청장에게 받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변경 승인도 소방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변경 승인의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령. 다음 소방시설법 제38조 형식 승인의 취소입니다. 자, 형식 승인, 소방용품을 형식 승인했을 때 취소되는 사항이에요. 보세요.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 검사에 중지를 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6개월 이내에 제품 검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제품 검사 시 기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제품 검사의 중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형식 승인의 취소사항. 자, 어떤 경우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우수품질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소방청장은 형식 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방용품에서 우수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우수품질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청장이에요. 다음, 우수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소방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우수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우수품질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우수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요 사항이에요. 세 가지 사항. 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이 뭐냐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나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과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44조 청문, 청문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서는 청문을 실시하는 자와 그리고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는 자가 누가 있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된 사항, 청문 실시해줘야 돼요. 두 번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의 중지사항. 그리고 네 번째, 성능 인증의 취소. 그리고 우수품질 인증의 취소. 마지막으로 소방용품의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입니다. 딱 쭉 보시면 취소되는 사항, 취소, 어떤 사항에 대한 취소, 어떤 사항에 대한 정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문. 자, 다음 소방시설법 제45조. 자,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위임하는지, 그리고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바로 방염성능검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이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승인, 마지막으로 우수품질 제품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 및 그 취소를 바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보세요.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재발급에 관한 업무, 그리고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자, 마지막으로 점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점검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는 바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러한 경우에는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39번째. 자, 벌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벌칙에 대한 사항은 좀 이게 암기를 해야 될 내용도 많고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 두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자 1번의 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1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좀 더 높겠죠, 벌금이, 그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사항인데 자,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뭐한 자? 위반한 자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아니할 때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방염 대상 물품이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 대상 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을 위반한 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수집 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합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교환, 폐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고 형식 승인 또는 성능 인증 취소 명령을 위반한 자.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그리고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그 다음 네 번째, 형식 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다음 여섯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좀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 그리고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다음 세 번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사람, 그죠? 대여해준 사람. 다음 네 번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사람. 다음 다섯 번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사람. 여섯 번째,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일곱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그리고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죠. 아홉 번째,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다음 11번째, 성능 인증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마지막으로 우수 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 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 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네요. 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그다음 세 번째, 방염 성능 검사에 거짓 시료를, 그죠? 잘못된 시료예요. 거짓된 시료를 제출한 자. 다음 네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다음 다섯 번째,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그다음 일곱 번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마지막,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는 이제 벌금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두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요.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다음 세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네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다섯 번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일곱 번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8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장. 그 다음 9번째,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그리고 10번째, 지휘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그 다음 11번째, 기술 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한 자. 그 다음 12번째, 소방시설 등의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다음 13번째,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마지막 14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 여기까지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째.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예요. 자, 그러면 8번째, 자, 과태료에 대한 사항인데, 자, 과태료를 정하는 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 그리고 관할시 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